공화당 전당대회 마지막 날인 어제 트럼프 대통령이 대선 후보직을 공식 수락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백악관에서 가진 연설에서 다시 위대한 경제를 만들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백악관 사우스론에서 진행된 트럼프 대통령의 대선 후보 수락 연설 행사에는 1,500명 정도의 관중이 모였습니다. 하지만 코로나19 확산 예방을 위한 방역 지침은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지난 23일 흑인 남성 제이컵 블레이크가 경찰이 쏜 총 7발에 맞아 쓰러진 사건에 항의하는 의미로 어제도 미국 프로스포츠 경기가 중단됐습니다. 메이저리그 뉴욕 매츠 대 마이애미 말린스 경기에서 양팀 선수들은 경기장에 나란히 서서 침묵한 채 고개를 숙인 후 경기 없이 퇴장했습니다. 초강력 허리케인 로라가 27일 루이지애나주를 강타했습니다. 최소 6명이 숨지고 수백 마일이 폐허가 됐습니다. 20일 희망재단이 코로나19 사태로 고통받고 있는 서류 미비 한인을 돕기 위한 제2차 캠페인을 전개합니다. 이상은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N 뉴스입니다. 오늘 오후 4시 기준 미 전역의 코로나19 누적 확진자는 어제보다 33,050명 늘어난 607만 9,684명, 사망자는 687명이 늘어 18만 5,483명입니다. 이 가운데 뉴욕의 확진자는 532명이 늘어 46만 3,727명, 사망자는 7명이 늘어 3만 3,001명, 뉴저지의 확진자는 159명이 늘어나 19만 6,525명, 사망자는 7명이 늘어 16,033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공화당 전당대회 마지막 날인 어제 트럼프 대통령이 대선 후보직을 공식 수락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백악관에서 가진 연설에서 다시 위대한 경제를 만들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또 코로나19 대응과 인종차별 문제에 대해서도 자화자찬을 이어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27일 공화당 전당대회 유튜브 계정으로 생중계된 마지막 날 행사에서 미국 대통령 후보직을 완전히 수락한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수도 워싱턴 백악관에서 가진 연설에서 우리는 다시 위대한 경제를 만들 것이고 미국을 모든 위협으로부터 보호하고 모든 위험으로부터 수호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또 대선 경쟁자인 조 바이든 민주당 후보에 대해선 그는 미국 영혼의 구원자가 아니고 바이든의 어젠다는 메이드 인 차이나라며 자신의 어젠다는 메이드 인 USA라는 친중 공세도 거듭했습니다. 미국 내에서 18만 명의 사망자를 낸 코로나19에 관해서는 자신의 초기 중국발 여행객 입국 금지 조치를 거론하며 바이든은 이를 신경질적이고 외국인 혐오적이라고 했었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또 미국 내에서 3가지 백신이 3상 단계를 거치고 있다며 우리가 바이러스를 으스러뜨릴 것이라고 호언장담하기도 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올해 미 전역을 달군 인종차별 문제에 대해서는 에이브러함 링컨 이래 그 어떤 대통령보다 흑인에게 더 많은 일을 해줬다고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한편 이날 공화당까지 공식 후보 선출을 마무리하면서 두 진영은 향후 2달 동안 본격적인 격전을 벌이게 됩니다. 한편 어제 백악관 사우스론에서 진행된 트럼프 대통령의 대선 후보 수락 연설 행사에는 1,500명 정도의 관중이 모였는데요. 코로나19 확산 예방을 위한 방역 지침은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사회적 거리 두기는 물론 대부분이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채 연설을 들었습니다. 백악관 사우스론에서 진행된 트럼프 대통령의 공화당 대선 후보 수락 연설 행사에 참석한 청중들의 대부분은 마스크를 쓰지 않은 채 거리 두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AP통신 등에 따르면 행사가 열린 백악관 잔디바 사우스론에는 1,500명 정도가 모였는데 간혹 마스크를 쓴 사람도 눈에 띄었지만 대부분은 마스크 없이 연설을 들었습니다. 좁은 공간에 자리를 마련하다 보니 의자 사이에 공간은 거의 없었고 당연히 CDC가 규정한 사회적 거리두기 기준 6피트는 전혀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중간중간 손뼉을 치며 4년더를 외치는 장면도 자주 나왔고 연설 후 불꽃놀이가 펼쳐질 때는 서로를 바라보며 환호를 질렀습니다. 참석자들에 대한 사전 코로나19 검사조차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의혹도 제기됐습니다. 행사장에 있던 스티븐 무누신 재무부 장관 등 정부 관료들 역시 아무도 마스크를 쓰지 않았습니다. 전날 마이크 펜스 부통령의 후보 수락 연설 때도 같은 논란이 있었습니다. 폴리티코는 펜스 부통령이 백악관의 코로나19 태스크포스 수장임을 강조하면서 얼굴을 가리고 사회적 거리 두기를 하라는 보건 전문가들의 권고를 트럼프 대통령과 펜스 부통령이 얼마나 회의적으로 여기는지 드러났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렇게 어제 백악관 안에서는 축제가 열렸지만 바로 한 블록 밖에서는 반트럼프 인종차별 항의 시위가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수락 연설이 진행되는 동안 거리에서는 수백 명의 시위대가 소음을 연출하고 항의 메시지를 외쳤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후보직 재지명 수락 연설이 열린 축제의 장소 백악관 바로 한 블럭 밖에서는 반트럼프 인종차별 항의 시위가 벌어졌습니다. 특히 거리로 나선 인사들은 수락 연설이 진행되는 동안 구호와 음악 연주 등으로 시끌벅적한 소음을 연출하며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항의 메시지를 발신했습니다. 워싱턴 포스트는 이날 트럼프 대통령이 공화당 전당대회의 마지막 밤에 연설하는 동안 수백 명의 시위자가 백악관 근처에서 구호를 외치고 행진하면서 음악을 연주했다며 이는 나라를 분열시키고 인종차별주의 정책을 펴며 관행을 지키지 않는 리더에 대한 시끌벅적한 응수였다고 보도했습니다. 워싱턴 포스트에 따르면 흑인 목숨도 소중하다 거리에서부터 16가를 따라 백악관과 면한 라파엣 광장을 에워싼 철조망에 이르기까지 음악이 쾅쾅 울려나왔고 젊은 흑인 시위자들은 도로 바닥을 꽉 채운 흑인 목숨도 소중하다 문구 위에서 춤을 추기도 했습니다. 백악관의 바로 동쪽에서는 약 100명의 사람들이 확성기와 전기 사이렌, 경적과 트럼펫 등으로 소리를 내며 불협화음을 더했다고 전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백악관 수락 연설을 강행한 것을 두고 국정 운영 장소를 재선 이벤트의 무대로 활용했다는 비판론에 직면한 가운데 백악관 철조망을 사이에 두고 11월 대선을 앞둔 미국의 분열 현주소를 고스란히 드러냈다는 분석입니다. 지난 23일 흑인 남성 제이커 블레이크가 경찰이 쏜 총 7발에 맞아 쓰러진 사건에 항의하는 의미로 어제도 미국 프로스포츠 경기가 중단됐습니다. 어제 예정됐던 메이저리그 뉴욕 매츠 대 마이애미 말린스 경기에서 양팀 선수들은 경기장에 나란히 서서 침묵한 채 고개를 숙인 후 경기 없이 퇴장했습니다. 어제 프로야구 메이저리그의 뉴욕 매츠 대 마이애미 말린스 경기는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양팀 선수들은 예정된 시간에 경기장의 모습을 드러냈지만 각자의 팀 선수 대기석 앞에 나란히 서서 모자를 벗고 42초 동안 침묵하며 고개를 숙인 이후 경기장을 빠져나갔습니다. 경기장에 남은 건 홈플레이트 위에 놓인 흑인의 목숨도 소중하다고 적힌 티셔츠뿐이었습니다. 이번 침묵 시위에는 블레이크 총격 사건에 대한 항의와 MLB 최초의 흑인 선수 제키 로빈슨에 대한 헌사가 담겼습니다. 미국 프로풋볼은 이날과 다음 날 플레이오프 4경기를 연기했고 미국 프로농구는 이날 2경기를 취소했습니다. 전날에도 MLB, NBA, 미국 프로축구 등 프로스포츠 경기들이 줄줄이 연기됐습니다. 블레이크는 앞서 23일 위스콘신주 커누샤 카운티에서 새 아들 앞에서 무려 7차례나 경찰의 총에 맞았고 이 사건은 지난 5월 조지 플로이드가 사망한 지 3개월 만에 발생해 미 전역에서 분노를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초강력 허리케인 로라가 27일 루이지애나주를 강타했습니다. 최소 6명이 숨지고 수백 마일이 폐허가 됐습니다. 87만여 가구의 전력 공급도 끊겼습니다. AP통신은 27일 초강력 허리케인 로라가 루이지애나를 강타하면서 최소 6명이 숨지고 수백 마일을 폐허로 만들었다고 보도했습니다. 4등급으로 이날 새벽 상륙한 로라는 루이지애나에서 6명의 목숨을 앗아갔습니다. 나무가 주택을 덮치면서 14세 소녀와 68세 남성이 숨졌고 발전기에서 발생한 일산화탄소에 중독돼 24세 남성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폭풍이 휘몰아치는 동안 침몰한 보트에선 또 다른 남성이 물에 빠져 숨졌습니다. 로라는 텍사스 일부에도 영향을 줬지만 사망자는 보고되지 않았습니다. 루이지애나주에선 87만 5천 가구의 전력 공급을 끊는 등 큰 피해를 낳았고 종합적인 피해 상황을 집계하는 데는 며칠이 더 걸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특히 인구 8만 명의 산업도시이자 카지노 도시인 레이크 찰스를 강타하면서 브로드 스트릿에선 많은 건물들이 부분적으로 무너졌고 유리창은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공항에서는 비행기들이 뒤집히기도 했습니다. 존 벨 에드워즈 루이지애나 주지사는 우려했던 재앙적 피해가 지속되지 않을 것은 분명하다면서도 엄청난 피해를 입었다며 로라는 루이지애나를 강타한 가장 강력한 허리케인이라고 밝혔습니다. 뉴욕시 공립학교는 다음 달 10일 가을학기 개교를 2주 앞두고 있습니다. 대면 수업을 강행해온 빌 드블라지오 뉴욕시장과 파업까지 예고했던 뉴욕시 교사노조가 결국 수업 방식에 대한 합의에 도달했습니다. 27일 빌 드블라지오 뉴욕시장은 코로나19 브리핑에서 새학기 교육 지침과 관련해 뉴욕시 교사노조와 합의에 도달했다고 밝혔습니다.
시교육국이 발표한 교육지침에는 학교 내 모든 교직원들이 매일 수업 일정 전후 30분씩 계획 시간을 갖게 되고 온라인 수업 학생들과는 실시간, 비실시간 수업을 함께 갖지만 매일 실시간 수업을 제공할 것, 또 온라인 실시간 수업 일정을 학생 가정에게 공지하고 교사들은 학생과 학부모가 참여할 수 있는 매일 20분의 오피스 아워를 운영할 것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또 온라인 실시간 수업 시간은 킨더가든에서 2학년생까지는 매일 최소 65분에서 95분, 3에서 5학년은 최소 90분에서 110분, 6에서 8학년은 80에서 100분, 고등학생들은 100에서 120분이 보장됩니다. 하지만 이런 합의에도 불구하고 대면 수업과 관련해 시정부에 대한 불신은 이어지고 있습니다. 마크 트레이거 뉴욕시 의원은 26일 트위터를 통해 시 교육국 관계자들 중 일부 인력들이 화장지 한 장으로 학교 건물의 환풍 시스템을 점검하는 모습이 담긴 사진을 공유하며 비판했습니다. 하지만 드블라조 시장은 해당 방법이 CDC에서 권고하는 점검 방법이라며 옹호하고 25일에서 27일까지 검사한 617개 학교의 환풍 시스템 가운데 8%만에서 작은 문제들이 발견됐다고 덧붙였습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에보트사가 개발한 코로나19 신속 진단키트 1억 5천만 개를 구입하기로 7억 5천만 달러의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제조사인 에보트가 올해 생산할 수 있는 물량을 싹쓸이한 수준입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27일 에보트가 개발한 코로나19 신속 진단키트인 바이낙스나우 1억 5천만 개를 7억 5천만 달러에 구매하는 계약을 맺었습니다. 에보트의 신속 진단 키트는 비강 등의 면봉을 넣어 채취한 검체만 있으면 15분 안에 코로나19 감염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용카드 크기라 휴대가 편하고 진단에 별다른 추가 장비가 필요 없다는 장점을 갖췄습니다. 하지만 항원을 이용한 검사라 표준 진단법인 중합효소 연쇄 반응 검사보다는 정확성이 떨어진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에보트가 주장하는 정확도는 97%로 27일 FDA로부터 긴급 사용 승인을 받았습니다. 오늘 10월부터 에보트는 이 신속 진단 키트를 한 달에 5천만 개씩 생산할 예정입니다. 미국 정부가 확보하기로 한 물량은 에보트가 올 연말까지 생산하는 수량의 거의 전부로 에보트는 신속 진단 키트 가격을 개당 $5로 책정했습니다. 코로나19 대처에 대한 정보 평가에서 덴마크가 가장 높은 점수를 받아 1위를 차지했습니다. 한국은 86%의 응답자가 코로나19에 정부가 대응을 잘했다고 대답해 6위에 올랐습니다. 미국은 47%로 최하위에 머물렀습니다.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퓨 리서치 센터는 지난 6월 10일부터 8월 3일까지 북미와 유럽 및 아시아의 선진 14개국에 거주하는 성인 14,276명을 대상으로 전화조사를 벌인 결과 73%는 자국 정부가 코로나19에 대응을 잘했다고 대답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조사 대상이 된 국가는 미국과 캐나다, 벨기에, 덴마크,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네덜란드, 스페인, 스웨덴, 영국, 호주, 일본, 한국 등입니다. 국가별로 보면 덴마크 국민의 95%는 코로나19에 정부가 잘 대응했다고 답했고 이어 호주 94%, 캐나다 88%, 독일 88%, 네덜란드 87%, 한국 86%, 이탈리아 74%, 스웨덴 71%, 벨기에 61%, 프랑스가 59%, 일본은 55%, 스페인 54%가 뒤를 이었습니다. 미국은 47%로 영국 46%와 최하위에 머물렀습니다. 미국은 특히 지지하는 정당에 따라 정부에 대한 평가가 극명하게 갈렸습니다. 공화당원 또는 공화당 성향 무소속 응답자는 76%가 정부가 잘 대응했다고 답한 반면 민주당원이나 민주당 성향 무소속 응답자는 25%만이 정부가 잘 대처했다고 평가했습니다. 20일 희망재단이 코로나19 사태로 고통받고 있는 서류미비 한인을 돕기 위한 제2차 캠페인을 전개합니다. 재단은 9월부터는 사고나 질병으로 인해 일을 하지 못하고 어려움에 처한 한인들을 지원하는 데 주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20일 희망재단은 지난 26일 퀸즈 플러싱 사무실에서 이사회를 열고 9월부터 코로나19 사태로 사고를 당했거나 중병에 걸린 서류 미비 한인들을 돕기 위한 2차 캠페인을 본격 추진해 나가기로 결정했습니다. 재단은 올해 책정된 $15만 달러의 예산을 $20만 달러로 늘리고 증액된 예산을 사고나 질병으로 생계를 위협받는 서류 미비 한인들을 돕는 데 활용하기로 했습니다.
예, 뭐 질병으로 고통을 받고 또 갑작스러운 사고가 나서 가정 형편이 너무 힘들어진 분들, 그러지 않아도 힘든데 가정에 그러한 우환이 있으면은 더 힘들잖아요. 그래서 그런 가정을 도우려고 지금 9월 달부터 캠페인을 하려고 합니다. 지난 4월부터 캠페인을 펼쳐온 20일 희망재단은 그동안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500여 명의 서류 미비 한인들에게 26만여 달러의 기금과 마스크 6천여 장을 전달했습니다. 재단은 서류 미비 한인 돕기 캠페인이 성공적으로 잘 마무리됐다고 평가하고 9월부터는 사고나 질병으로 인해 일을 하지 못해서 생계를 위협받는 서류 미비 한인들을 지원하는 데 주력할 방침입니다.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사고나 질병으로 고통받고 있는 한인들은 재단 이메일 21hopefoundation@gmail.com으로 신청하면 됩니다. 이어서 LA 지역 한인 사회 소식입니다. 캘리포니아주의 코로나19 확산 위험 지역 목록에서 제외된 오렌지 카운티가 다음 달 7일 대면 수업을 재개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다만 LA는 등교 계약은 일단 보류했습니다. 김재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오렌지 카운티가 가주 코로나19 확산 위험 지역 목록에서 해제되면서 조만간 대면 수업을 재개할 전망입니다. 보건당국은 앞으로 2주 동안 현재 상황에 변화가 없다면 카운티 내 모든 학교를 다음 달 7일 오픈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안정적 상황을 유지하기 위해선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평균 수치 등 주정부가 제시한 6개 기준치를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Once Orange County has been off of the state's watch list for 14 days, all in-person school instruction can resume. If this continues to go well, school opening date will be September 7th. 반면 LA 카운티는 당분간 학교들에 대해 대면 수업을 허용하지 않을 것이라며 정반대의 입장을 표했습니다. LA 카운티는 감시 목록에 여전히 포함된 상태지만 학교들은 특별 면제권을 통해 대면 수업을 재개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보건국은 지금 학교들을 오픈하기엔 이르다며 이 같은 면제서 신청을 거부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It would not be a good idea to move with haste on reopening plans until we can make sure that we get through Labor Day with people acting appropriately and us taking all of the precautions. 캘리포니아주 정부는 확진율이 주민 10만 명당 200건 이상인 카운티에 대해선 대면 수업 재개를 위한 면제 신청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현재 LA와 오렌지 카운티는 주민 10만 명당 감염자 수는 200명으로 비슷한 수준의 확진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재은입니다. 한인들도 많이 재학 중인 USC 대학교에서는 100여 명의 코로나19 추가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USC 보건당국에 따르면 지난 4일 동안 재학생 104명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으며 이 가운데 대부분은 캠퍼스 이외 지역에서 거주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신규 확진자 104명 가운데 73명은 의심 증상을 보이거나 확진자와 접촉했고 다른 31명은 별다른 증상은 없었지만 모 집단 검사를 통해 확인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대학 당국은 스터디 그룹과 보드게임이 대학 내 코로나19 확산의 주 원인으로 분석했습니다. 앞서 어제 최초로 캠퍼스 내 기숙사에서 3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으며 대학 당국은 운동선수 학생 8명이 양성 반응을 보인 후 풋볼과 남자 수구를 중단하기로 결정했습니다. USC 측은 소규모 모임들이 많이 생기면서 이를 통해 바이러스가 확산되고 있다며 학생들에게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간추린 소식입니다. 뉴욕 한인회가 뉴욕주 센서스 기금 지원처로 선정돼 센서스 활동기금으로 17,900달러를 받습니다. 뉴욕주와 퀸즈보로청은 뉴욕 한인회가 제안한 이번 센서스 활동 지원금 신청 전액을 승인했습니다. 이에 뉴욕 한인회는 얼마 남지 않은 시간 내 한인들의 인구조사 참여를 최대한 늘리기 위해 막바지 센서스 참여 독려에 주력한다는 계획입니다. 찰수윤 회장은 센서스 참여가 향후 10년간 한인 사회에 대한 정부 지원 규모와 지역별 정책을 결정하는 중요한 기준이라며 적극 참여를 당부했습니다. 뉴저지 팰리세이즈 팍 타운 정부는 27일 최근 벌어진 펠팍 경찰의 절도 혐의 체포 사건과 관련해 이번 사건은 해당 경관이 무작위로 주민들의 집에 침입해 절도한 사건이 아니라
친분이 있는 사람의 집을 자주 방문하다 발생한 개인적인 사건이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어 타운 정부는 해당 경관에 대해 직무정지 처분을 했고 앞으로 버겐카운티 검찰과 법원의 결정에 따라 추가 조치를 내릴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차후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책임자에게 강력히 경고 조치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코로나19의 세계적 대유행 이후 첫 테니스 메이저 대회인 US 오픈이 31일 뉴욕의 빌리진 킹 내셔널 테니스 센터에서 개막합니다. 이번 US 오픈은 코로나19 확산 우려에 따라 무관중으로 진행되고 메인 코트인 아서 애쉬 스타디움과 루이 암스트롱 스타디움을 제외한 코트에는 선심을 두지 않고 경기가 열립니다. 올해 대회는 예선을 별도로 치르지 않았고 복식 출전조도 예년의 64개 팀에서 32개로 축소됐습니다. 뉴욕 한국문화원이 세계인들에게 주목받고 있는 한류의 대표적 컨텐츠인 K-팝의 댄스 온라인 경연대회 공모를 오는 9월 7일까지 연장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경연대회는 K-팝을 즐기고 한국 문화에 관심이 있는 만 18세 이상의 한인동포 2, 3세 및 현지인은 누구나 참여할 수 있고 뉴욕 문화원 또는 총영사관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이 가능합니다. 지원자는 자율적으로 선정한 K-팝 한 곡 또는 메들리의 댄스 퍼포먼스 영상 링크를 포함한 온라인 신청서를 작성해 접수하면 됩니다. 환율과 증권 소식입니다. 이어서 날씨입니다. 토요일은 천둥번개와 함께 소나기 오는 곳이 많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79도, 섭씨 26도, 밤 최저 기온은 66도, 섭씨 19도로 예상됩니다. 일요일은 대체로 화창한 가운데 가끔 구름만 지나겠습니다. 월요일은 구름이 많겠고 밤늦게는 소나기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KBN 뉴스를 마칩니다. KBN과 함께 즐거운 저녁 되시기 바랍니다.